엠베는 PSG에서 연속 4경기 동안 골을 넣지 못했고 국가대표팀에서의 경기는 그가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 카이 라이언 엠베는 아름다운 골 중 하나를 넣을 수 있었던 한 발짝만 더 멀리 있었다. 파리 세인트 저메인과 레네 사이의 경기에서 엠베는 그가 평소에 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대각선으로 달리며 수비수를 따돌리고 아크라프 하키미 위패스를 순조롭게 트래핑하고 또 다른 수비수를 제치고 나갔다. 그리고 킥을 놓쳐버렸다. 엠베는 거의 너무 빨리 움직여서 그가 골대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버렸다. 그래서 그는 공을 돌려차지 못하고 골대보다 높게 찼다. 이것은 경기 상황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파리 세인트 저메인은 쉽게 3에서 1로 승리했다. 그리고 아마도 시즌이 끝날 때까지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엠베비 팀은 여전히 링구일에서 쉽게 우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간주되는 선수에게는 이상한 일이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엠베는 여전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는 모든 대회에서 9경기에 8골을 넣었고 라이언에게 2골을 넣었다. 연속 4경기 동안 골을 넣지 못한 것은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엠베는 뭔가 달라졌다. 프랑스 대표팀의 주장이 PSG에 한 해 더 머물기로 결정하면서 또다시 리얼 매드리드의 관심을 거절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운 감독의 지휘 아래 엠베는 예전의 자신과 같지 않다. 이 모든 것은 PSG의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활약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다. 파리 세인트 저메인은 엠베를 위한 팀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한 계약과 떠난 선수들은 모두 엠베의 이익과 잘 맞는다. 메시의 이적이 먼저 일어났고 그는 PSG에게 필드 안팎에서 중요한 순간에 해를 끼친 3명의 주요 선수 중 한 명이었다. 네이마도 메시보다 한 달 만에 떠났다. 한편 대부분의 이적 거래는 젊고 잠재력이 넘치는 선수들이었다. 매뉴엘 유가르테와 리 캉이는 성공적인 팀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적 시장이 시작된 지 몇 주 만에 합류했다. 밀란 스크리리어와 마코 아센시오와의 스마트한 프리 트랜스퍼는 팀의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안심시켜주는 계약이 있었다. 첫 번째는 아우즈메인 덴벌레로 엠베비 공격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프랑스인 선수였다. 그는 엠베와 함께 역습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다. 랜들 콜로 무안이 또 합류했고 PSG는 그와 계약하기 위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값을 지불했다. 그는 앞으로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 엠베비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적게 알려진 곤켈로 라모스도 PSG에 합류했다. 그는 매우 창의적인 선수였다. 마침내 엠베는 자신이 원하는 팀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얼굴들의 등장으로 PSG는 조금 다른 전술 구도를 가지게 되었다. 볼 소유에 기반한 4-3-3 전술을 좋아했던 새로운 감독 루이스 인리크는 PSG 리포메이션을 크게 바꾸었다. 때로는 4명이 명백한 공격수로, 때로는 3명이 공격수와 1명이 강력한 공격형 미드필더로 경기를 했다. 결과적으로 엠베는 조금 안쪽으로 이동했다. 왼쪽 날개 공격수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내부 공격수가 된 엠베는 현재 중앙 수비수와 오른쪽 수비수 사이의 라인에서 시작한다. 뉴캐슬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엠베는 실제로 단독 센터 포워드로 플레이하기도 했다. 이것은 두 팀 사이의 전술적 차이였다. 이 변화는 PSG가 공격과 역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효과를 가져왔다. 최고의 상태에서 예를 들어 라이언을 4-1로 이긴 경기에서 파리 세인트 저메인은 유연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4명의 공격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상대 수비수 사이의 공간을 찾아냈다. 실제로 덴벌레과 콜로 무안이 2번이 도움을 기록했고 엠베도 최근 몇 년 동안보다 날카로운 패스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단점은 PSG 위스타가 익숙하지 않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왼쪽 날개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자동 공간 인식은 그를 최근 몇 년 동안 축구의 최고의 스코어러 중 하나로 만들었다. 엠베는 그 영역의 모든 곳을 알고 있었다. 언제 골대에 가까이 들어가야 하고 언제 멀리 떨어져야 하는지, 골키퍼를 넘기고 슛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터치를 조절해야 하는지. 모든 걸음은 측정되었고 모든 터치는 정밀하게 조정되었다. 그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조금 망설임이 있었다. 그가 보통 골문의 아래 모서리에 넣는 슛은 골대에서 멀어졌다. 보통 쉽게 들어가는 슛은 골문 위로 높게 날아갔다. 득점수는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현재 엠베백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엠베는 항상 관찰과 비판을 받아야 했다. 그는 매우 뛰어나고 젊은 선수였고
4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지 못한 것은 2018년 이후 최악의 기록이었다. PSG의 역사상 최고 득점자가 그 시기를 극복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기와 그 후의 부진한 경기들에서도 엠베는 항상 의지할 사람이 있었다. 그가 골을 넣지 못하면 네이마 이해할 수 있었다. 엠베가 나쁜 경기를 하면 메시가 더 좋은 경기를 했다.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는 안토인 그리에즈만, 올리비어 거라우드 또는 어떤 유망한 공격수들도 압박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제 엠베는 팀의 핵심 선수다. 여기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위대한 선수들도 없다. 많은 재능을 데려왔지만 새로운 선수들 중 한 시즌에 20골을 넣은 적이 있는 사람은 없다. 가장 가까운 라모스도 파리에서의 첫 시즌에 좋은 시작을 하지 못했다. 그의 동료들은 언론 앞에서 그를 지켜줬다. 그는 이 경기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세 일에 한 번씩 경기를 해야 하니까 조금 힘든데요. 아니요.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곧 골을 넣을 거예요. PSG가 레네를 이긴 후 덴벌레 이 말했다. 새로운 감독 루이스 인리크도 자신의 선수를 지지했다. 그는 100% 상태예요. 선수들은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슈퍼맨도 아니고 보통 선수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검은색이나 흰색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색조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든 엠베는 매 경기 골을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가 골을 넣지 못하면 실패로 간주된다. 이 모든 것은 PSG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압도적인 팀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켰다. 링구 1은 인정받는 것보다 강한 리그다. 홈팬들이 난폭한 별명을 가진 팀과 원정 경기를 해야 하는 엠베와 그의 동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PSG가 재능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선수를 사기 위한 돈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PSG가 점수를 잃으면 그것은 지진으로 간주된다. PSG가 선두와 2점 차이로 세 번째에 있는 것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승리해야 하는 팀으로 간주되는 PSG에게는 이것이 좋지 않다. 엠베에게 더 큰 걱정거리이자 손상을 입힌 것은 PSG가 뉴캐슬에게 패한 것이다. PSG는 올해 유럽에서 첫 원정 경기에서 타이니사이드에서 4에서 1로 패했다. 엠베는 경기에서 사라진 듯했다. 그는 골대를 향하지 않은 한 번의 슛만을 기록했고 대부분 침묵했다. 그는 PSG에 남아서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컵을 팀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의 파리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 된 선수에게는 걱정스러운 퍼포먼스였다. 경기 후 뉴캐슬 위 네 번째 골이 들어간 후 엠베이 무관심한 표정을 담은 사진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일까? 아마도 이 국제 A매치 기간이 바로 엠베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에게 프랑스 국가대표팀은 많은 압박을 만들어낸다. 이 환경이 항상 용서하고 차분한 개인들로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엠베는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자신의 재능을 쉽게 발휘할 수 있었다. 71경기에서 40골과 21도움을 기록했다. 평균적으로 경기당 1.02 골 기여도를 보여주었고 월드컵 결승에서 해트릭을 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엠베는 네덜란드 대표팀에게 2골을 넣어 프랑스 대표팀이 유로 2024 예선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면서 다시 자신감을 찾았다. 물론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국제 축구는 클럽 축구와는 완전히 다르다. 보통 느리고 수비적이고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엠베는 그저 그것이 더 쉽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골감각을 되찾는 것은 단지 해트릭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비록 그것이 좋을 것이다. 엠베에게 이것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작은 실수일 뿐이지만 아직 걱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현재는 그렇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희가 콘텐츠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벨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